안녕하세요. 한줄인 생사의 주인장 혜원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남편 불륜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시댁명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집 어디라고요? 시댁명의 아파트라던데요. 뭐라고요? 시댁에서 그 여자를 숨겨놨다고요? 결혼 8년차 평범한 아내였던 지연.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장이야. 회의가 늦어. 늘 그렇게 둘러대던 남편의 거짓말.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연은 흔들리는 손으로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의 불륜녀가 산다는 아파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초인종 옆에 붙은 작은 명패가 그녀의 눈을 꽂혔습니다. 소유자 김순분 시어머니 이름. 그녀의 심장은 멎은 듯 했습니다. 이건 시댁명이야. 시어머니가 이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날 지연은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줄인 생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질 때마다 다시 켜지고 다시 꺼질 때마다 심장은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그 여자를 위해 그 아파트를? 남편의 차 키를 손에 쥔 지연은 결국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 안에는 낯선 향수가 은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 생신 때 한 여자가 보낸 꽃다발에 스며있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출장 간다던 날의 동선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톨게이트 기록, 심지어 주차 영수증까지 모든 길이 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아파트, 결국 지연은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누르고 싶지 않았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택배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속 회사 회식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 주인이 김순분 씨 맞죠? 아, 네. 저 세입자예요. 세입자요? 월세로요? 아니요, 전세예요. 집주인 아드님이 계약을 대신해 주셨거든요. 그 순간 지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집주인의 아들. 그게 내 남편이잖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드님 이름이 혹시 정민 씨예요? 네. 아세요? 그 한마디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이 아파트 누구 명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그 여자가 사는 그 집 말이야. 시댁명의 아파트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 돈으로 불륜녀한테 집까지 해준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정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어머니, 그 아파트요. 거기 그 여자랑 관련이 있는 거 알고 계셨죠? 짧은 침묵,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그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사정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집이 시댁명의인데 그게 무슨 사정이에요? 지연아, 그 여자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던 아이야. 정민이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 말에 지연은 멍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아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배신의 눈물이었고 사랑이 무너진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들 전부에게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가 왔어.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싸늘했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담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정민 씨, 대체 왜 그랬어? 뭘 그렇게 흥분해? 그건 단순한 오해야. 오해? 내 눈으로 봤어. 그 여자, 내 회사 근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야. 그 집이 우리 시댁명이잖아. 거기 계약서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다. 지연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시댁 아파트에다 불륜녀 숨겨놓은 게 도대체 뭐가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더 이상 피하지 못했다. 그건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그 한마디에 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당신 불륜 상대한테 집을 줬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 아이 사정을 알고 도와준 거야. 그 여자,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혼자 남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불쌍해서 당신 아들이랑 같이 지내게 해줬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다. 당신네 가족은 참 따뜻하네. 불쌍한 사람은 챙기고 며느리는 개처럼 부려먹고. 지연아, 그만해.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 지금도 그 여자 아파트의 전기요금, 관리비 다 시댁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내가 다 확인했어. 당신 엄마 통장에서 매달 나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엄마가 내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 모르게 그런 일 있을 리가 없어. 당신들이 짠 거잖아. 불쌍한 여자 도와준다고 해놓고 결국 불륜녀 집까지 마련해준 거잖아. 그날 밤 지연은 이불을 들고 거실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던 아이야. 그 말이 계속 가시처럼 박혔다. 새벽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불륜녀의 SNS를 검색했다.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 한 장이 보였다. 그 사진 배경은 익숙했다. 시어머니가 지난 명절 때 자랑하던 거실. 같은 커튼, 같은 조명, 같은 벽지. 그 여자가 시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길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던 거야. 지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직접 가야겠네. 다음날 오후 지연은 다시 그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 여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또 오셨어요? 왜요? 지연은 웃었다. 이번엔 택배 아니라 정식으로 온 거예요. 저 그 진명이자 며느리거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사는 집 우리 시댁명이야. 남편이랑 당신 언제부터였어요?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곧 모든 걸 밝힐 거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그날 이후로 당신이랑 내 남편 연락 몇 번 했죠? 그건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이요? 회사 일하는데 왜 밤 11시에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대답해요. 당신 내 남편하고 어떤 관계예요? 짧은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여자 불쌍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예요. 제 남편이랑 사랑했대요.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지연아, 그만 좀 하자.
그 아이는 정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야. 내가 내 손으로 키웠다. 그 말에 지연은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키웠다고요? 그래, 부모 없이 자란 애였어. 내가 데려다가 공부시켰고, 정민이도 어릴 땐 동생처럼 챙겼지. 그 애가 그렇게 될 줄은. 그래서 그렇게 집까지 내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지연은 목이 메어왔다. 가족? 그럼 저는요? 저는 며느리잖아요. 제가 당신 아들 아내잖아요. 근데 왜 그 여자는 가족이고 저는 당신 가족이 아닌 건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도 그 애를 사랑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이해였다. 지연은 웃었다. 그래. 그럼 이제 됐네. 그녀는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당신이랑 그 여자 그 집에서 잘 살아봐. 그 집 내가 시댁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세상에 다 공개할 거니까. 남편이 다급히 붙잡았다. 지연아, 제발 그건 하지 마. 왜? 체면? 체면은 나만 지켜야 했던 거 아니었어? 이번엔 당신들이 좀 당해봐.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방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시원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은 나 혼자 세운다. 이혼 서류를 들고 나간 지연은 그날 밤 친정으로 향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눈을 붙였을 무렵 새벽 3시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미안하다. 지금 나 좀 볼 수 있겠니?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다. 이건 내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지연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숙 1995년. 누구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야. 그 여자 불륜녀요? 그래, 그 아이. 그 여자 딸이야. 지연은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이, 그 아이 아버지였던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 여자 어머니와 예전에 그때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 아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길래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데려다 키운 거야.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럼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정민이 아버지의 피를 나눈 딸이야. 그걸 정민이는 몰랐던 거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정민이도 그 애도 몰랐어. 나는 그냥 그 애가 우리 집에서라도 안전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애는 몰라. 그게 자기 친아버지 집이라는 걸.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남편의 불륜이라 믿었던 사건은 사실은 오래전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죄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집을 그 이름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저질렀던 죄를 갚는 방법이 그것뿐이라 생각했어.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죄가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지연아,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일인데
이젠 감당이 안 된다.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몸속에 분노가 식는 대신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어머니, 그럼 그 아이가 내 남편의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아이는 내 시누이였어.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아, 세상에.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한 집안의 죄였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해도 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 애가 세상에서 버려졌을 때 내 남편이 그 어미에게 했던 죄를 대신 갚고 싶었어. 근데 그게 결국 내 아들을 망치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 줄은 몰랐지.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지연아,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정민이는 몰라야 해. 그 아이는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아야 해.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건 제가 할게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게라도 끝내야겠네요. 그날 새벽 집을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건 모든 진실을 감당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슬픔과 해방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정민아, 난 이제 괜찮아. 그냥 서로에게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밤이 되면 혼자 조용히 불을 끄고 시어머니가 건넸던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의 정민과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한 세대가 저지른 죄를 다음 세대가 모르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사람들은 힘들었겠다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젠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매주 주말이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 어머니, 오늘은 해가 참 좋네요.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지연아, 이제는 다 잊어도 되겠지? 예, 다 잊을게요. 근데 어머니, 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사는 거지. 봄이 왔다. 아파트 화단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그 바람 속에서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젠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아있었다. 사람의 죄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진실을 견디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용서를 찾아낸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사랑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모든 상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듯 따뜻하고 잔잔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늘의 한 줄인 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